안녕하십니까. 원당 7구역 재개발사업준비위원회 위원장 윤태근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2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당 679역 사업과 관련된 GHS에 보고된 내용과 관련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려 합니다. 고양 원당 679역 공공재개발사업 사업계획보고,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그리고 오산 수청 주공 가로주택 정비사업 사업계획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고양 원당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에 따라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높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86번지 1원이고 총 면적 16만 2천 제곱미터, 총 사업비 1조 8,6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예상 세대수는 약 4,110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잠깐 이 검토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1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무적 타당성을 보시면 수익성 지수 PI가 1보다 커서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미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로 되었고 보통 이제 0.961이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숫자입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 10,000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 요청과 도내에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양 원당 679역 공공재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성이나 타당성에 보면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데요. 단지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업 추진을 하는 방식에서 조합을 원래 설립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679역에 아마 주민들 간에 지금 좀 갈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을 자체를 지금 설립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GH 플러스 이제 조합으로 하긴 했는데 조합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주민 참여 방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거 공공재로 이게 하는 것은 저는 그 GH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산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사실은 임대 아파트도 주민들한테 저렴한 걸 공급할 수 있고, 근데 이 주변에서 보면 항상 조합이 문제가 되고 갈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주민 대표회의를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 지금 한 의견이 있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합을 하다가 이제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주민 대표회의 할 적에 좀 그런 사항을 좀 원만히 좀 해결을 하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명재성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679역 주민 간의 갈등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는 공동시행 방식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 방식에 의한 주민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추진을 하되 갈등을 요인들을 다 해소하고 잘 추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당 7구역은 갈등 요인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즉슨 우리 원당 7구역은 토지 등 소유주들로부터 주민 제한 방식에 의한 입안 동의서를 현재 70% 이상 진구 완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게
주민 간의 갈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이건 바로 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합이 설립된다면 조합과 함께 하는 거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벌써 2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부득이 공공재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조합이 설립이 된다면 언제든지 GH가 함께 시행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주민들이 신청해서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이 된다 하면은 또 조합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뭐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꾸준히 논의하면서 진행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우리 사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항상 갈등 요인이기 때문에 좀 해소를 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명재성 의원님께서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된 주민 간 갈등 요인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을 당부하는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GH 사장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드릴까 합니다. GH 사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마치 2년 동안 우리가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셨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황당하고 그지없고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원당 7구역 재개발사업 준비위원회는 후보지 지정되기 7월 16일 이전 이틀 전부터 주민 제한 방식에 의한 위반 동의서를 친구를 시작하였고 2년 동안 70% 이상의 동의서를 토지 등 소유주들부터 친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H는 후보지 지정 이후에 그 어떠한 추진 동력도 상실하였고 주민 간의 협의체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또는 방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주민들의 삶을 저하시키고 2년 동안 방임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고향 출신의 이택수 의원입니다. 저는 그 고향 원당 679역 공공재개발 관련해 갖고 민원 전화가 많아가지고 좀 전까지도 좀 내용을 받다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요 지역은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노후 불량 이제 건축물이 밀집되고 정비 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이든 뭐든 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아주 많은 데인데요. 2007년도에 이제 재정비 촉진구역이 지정되고 지금 얘기가 나온 지는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고 GH가 공공재개발 이제 후보지로 지정한 것도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그 사업계획도 오늘 보고된 내용을 보면은 지역민의 민원사항이나 고양시 인허가권자인 고양시의 어떤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제 민원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이제 고양 이제 시를 보면은 전형적인 배드타운, 가뜩이나 이 주택만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족 기능 같은 시설은 거의 없단 말이죠. 일자리만 할 그런 업무 시설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새로 들어서 이제 고양시에서는 역세권만큼은 좀 복합 개발로 했으면 좋겠다. 2021년도에 이제 국토계획법 시행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도 만들어서 용적률을 2, 3종을 준주거, 준주거는 이제 상업으로 종상향 2배 가까이 하고 거기 남는 이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원당역은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유일한 초역세권인데 초역세권에 지금 계획된 이제 그 사업 계획을 보면은 온통 주거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총 이제 면적이 14,353제곱미터인데 근생, 종교, 미래용지 합쳐서 16만 2천 제곱미터.
8.85%만 비주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다 주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주택만 때려 지을 경우에 가뜩이나 역세권에 그 기능 살리지도 못하고 자적 기능도 못 살려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뭐 1년 전부터 사업 계획에다가 복합개발, 고밀주거 역세권 복합개발 계획을 좀 짜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GH는 지금까지 오늘 이제 보고도 내용에 보면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떨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이택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정 2년 경과 이후에 고양시장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황당한 내용이 있어서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원당역은 초역세권으로서 역세권은 복합개발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고양시에서 요구가 있었다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왜 복합시설인 업무시설을 우리 원당 7구역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개인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수익은 주민들한테 되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사업 발상 자체 또한 주민들한테 대표성 있는 우리 원당 7구역 재개발사업준비위원회와 사전협의라든지 전혀 없었다는 거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제 고양이 사실 이제 제 기억으로 처음에 입주할 때 분당하고 고양하고 지가가 같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히려 고양이 좀 더 비쌌죠. 근데 지금 아마 최근 통계를 보면은 고양이 분당의 절반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족 기능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당만 해도 판교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고양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함을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비주거를 넣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도 100% 공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에 그 고양 테크노밸리 이 사업도 제가 오자마자 굉장히 지금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착공식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달 중에 예정이 돼 있는데 하여튼 그 뭐 조만간 확정되면 바로 의원님께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의 요청이 있는 거를 한 1년 전부터 요청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요청에 따라서 이 별도의 그 고양 원당 6, 7구역 건축계획 검토 용역을 GH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된 게 최종 계획이 아니고 앞으로 복합 개발이 있을 경우에 이제 용적률이나 연면적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예. 이택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양시에 요구한 복합개발과 관련된 GH 사장의 답변에 보면 1년 전부터 고양시에 요청이 있어서 고양 원당 6, 7구역 건축계획 검토 용역을 외주를 줬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곧 나온다 했는데 그럼 2차 주민설명회의 방점은 결국 1년 전부터 고양시에서 요구했던 복합개발에 관련된 건축계획 검토 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주민설명을 하겠다. 2차 주민설명에 대한 기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결국엔 주민들 간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개인 재산권을 가지고 사전 조율 협의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원당 7구역 토지 등 소유들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성이 충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그 보고 자료에만 보더라도 NPV 그 순현재 가치가 마이너스 546억입니다. 지금 바로 하면은 546억 적자가 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행 뭐 하신 타당성 이제 미학분데 그걸 이제 면제 받아서 지금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계획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일반 분양이 84제곱미터형이 제곱미터당 이제 861만 원, 평당 2,846만 원에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양시의 최고가로 지금 지역이 고양시 중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고가로 지금 계획을 있고 조합원 분양분도 제곱미터당 766만 원, 평당 2,533만 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그래서 호당 6억 9,300만 원에 조합원에게 분양을 하겠다. 그 7억 가까운 돈을 그 조합원이 부담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분담금이 대지주분 평균으로 이렇게 볼 때 84제곱미터 형이 4억, 59제곱미터 형이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지역이 아주 영세한 주민들이 많은데 4억 또 2억 5천 이런 돈을 어떻게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지금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를 너무 이렇게 높게 잡은 측면이 있고요. 또 건축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낮게 잡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 자체가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또 그리고 이 분담금이 과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합원들 동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사업 계획을 좀 추진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럼 다음은 이택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업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시작을 하면 540억 정도의 적자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질의를 주셨고, 결국은 사업 타당성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타당성을 면제받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토지 등 소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니 사실관계를 지자체에서 토지 등 소유주들 주민들한테 사실관계를 오픈할 수 없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 이택수 의원께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재무적 타당성을 우선시하는데, 일단 이제 재무적 타당성은 꽤나 좋게 나왔고, 그다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런 걸 지금 시뮬레이션 했던 자료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분양가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적인 거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렇다라고 정하는 거는 좀 오히려 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는 이제 잘 대응을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도 이제 우려되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에 비주거 시설을 많이 넣을 경우 분양가가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를 하는가, 이 부분은 일단 이번에 시작을 하면서 계속 유동적인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BC가 0.96이라는 거는 꽤나 양호한 숫자고, 이 지역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고향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은 GH 단독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렇다면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이건 오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택수 의원께서 질의 주신 원당 6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GH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은 경제적 타당성은 안 좋지만 재무적 타당성은 좋게 나온 편이다. 경험치에 의함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엔 타당성이 미확보한 상태에서 면제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답을 주셨고, 서두에 비주거 시설인 업무 시설인 복합 개발들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외주에 현재 건축계획 검토 용역을 주고 있다라고 답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성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때 비주거 시설을 많이 넣게 되면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고양시에서 1년 전부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고양 원당 679역 건축계획 검토 용역을 외주를 줘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와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비주거시설을 많이 넣었을 경우는 분양가가 상승한다고 라고 지금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만큼 치밀하지 못하고 사업성이 없는 공동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경제적 타당성은 안 좋지만 사실이지만 재무적 타당성은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나와서 지금 현 시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84 타입이 4억 가까운 돈을 내야 되고 59 타입이 2억 5천 정도의 돈을 과도한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 요즘 건설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거는 오픈도 안 하고 마치 하면 빨리 될 것이다라는 거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사업성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한다? 2차 주민 설명회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다. GH 사장님께서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비주거시설을 많이 반영하라고 고양시에서 요구한 내용을 결국 건축계획 검토 용역을 준 데다가 반영을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준비를 해서 2차 주민 설명을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설명을 하면서 비주시설이 많아지면 결국은 분양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하겠다.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지 도무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 결국은 원당 7구역은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없다. 토지 등 소유자들은 민간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우리하고 협상 테이블에 한시라도 빨리 나와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얘기를 하자고 하시는 건가요? 그거지.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발표했던 2030 생활권 계획에 의해서 정당성을 가지고 토지 등 소유주들로부터 주민 제한 방식에 의한 위반 동의서를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원당 7구역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는 원당 7구역 재개발 사업준비위원회와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원당 7구역은 조합 플러스 공공을 지금 다시 하겠다는 얘기신 건가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원당 7구역 토지 등 소유들은 원당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로서 민간 개발로 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원당 7구역 주민들이 바람이고 현재 그런 의지와 뜻으로 표명한 것이 바로 주민 제한에 의한 위반 동의서를 진구를 하였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공공재개발로 6, 7을 묶어서 개발을 할 건데 7구역이 지금 단독으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말씀이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협상 테이블 워낙에 협의를 안 하고 협상을 안 하니까 나와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는 계획이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하자.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결국에는 GH에서 원활하고 성공적인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위반 동의서가 70% 이상 진구하고 있는 원당 7구역은 역세권 민간 재개발로 진행을 해야 되고 6구역은 공공재개발로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계획을 가질 수 있는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기 위한 협의와 협상을 하자는 그런 의도와 취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말씀 주시고 지금 방금 주신 말씀 중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과 같이 공동 시행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근데 이제 조합이 지금 현재 없고요. 추진이 단계인데, 이게 GH가 2020년 12월에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 제안 공모 공고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조합이 아닌 추진위 상태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거기가 자격이 된다고 해서 후보지로 냈고요. 거기서 신청은 또 공동 개발로 했는데 그렇게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독 재개발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그러면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해제를 해달라고 동의서를 접수하는데 평균 43%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GH가 하는 걸 반대하는 게 43%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답변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조합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해제 신청하는 거는 자격이 맞지 않다. GH가 후보지로 선정할 때는 추진위가 자격이 된다고 해놓고 해제 동의를 내니까 자격이 안 된다고 한 그게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고 지금 이제 소통도 없이 조합원 의견을 일방적으로 이제 묵살을 하니까 조합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75% 지금 7구역은 75%가 반대 목소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경제적 타당성에 관련된 질의 이후에 GH 사장의 답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온 내용 중에 반대 동의서 접수와 관련된 원당 6, 7구역 토지 등 소유주들로부터 43%의 반대 해지 동의서를 접수한 내용에 대한 구성비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원당 6, 7구역 전체 43%의 해지 동의서 안에 보면 우리 원당 7구역이 52%의 해지 동의서를 진구하였고 원당 6구역은 34%의 해지 동의서를 진구하여 토탈 합친 게 43%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구성비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택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특히 원당 7구역은 70%가 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가라고 하는 맥락은 우리 민간 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예반 동의서를 70% 넘는 토지 등 소유주들로부터 진구를 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44%가 반대한다는 거는 과반은 찬성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법적으로는 66.7%가 찬성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이제 지금 아직 조합은 설립 안 됐지만 주민들의 66.7%가 동의를 해서 해제를 요청하면은 저희는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법에 그 숫자나 이런 거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동의하시는지 혹은 반대하시는지 그건 여기서 제가 그걸 요청드리지는 않겠지만 GH 입장에서는 어쨌든 절차대로 2년 전에 이게 신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이 안 되니까 이 공공재개발의 취지를 감안해서 일단 시작을 하자. 그렇지만 그 사이에라도 조합을 결성하든지 아니면은 반대 요건을 충족하든지 그게 적응을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이택수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GH 사장께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참 황당한 발언을 하셨는데 깜빡하신 건지 도무지 아니면 도정법을 아예 모르시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66.7% 해지 동의서를 거두면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구지정 동의서를 GH에서 사업 시행하기 위해서 3분의 2, 즉 66.7%의 동의서를 거둬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거고 해지 동의서는
33.4% 이상의 해지동의서를 신고하면 해제가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표로서 계신 사장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돈용법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어 있고 모르시는 분께서 수장으로 계신 GH가 이 큰 사업을 수행을 하겠다. 이게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그동안 2년 동안 마치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기다려 주어서 시간을 할애한 것 마냥 말씀을 주셨는데 참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2년 동안 반대로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GH에서 2년 동안 후보지 지정해놓고 주민 간의 갈등, 불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개인 재산권 침탈, 그 이에 주민들하고 목소리를 들어보겠다고 현장에 방문해서 해보신 적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GH에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좀 민민 갈등이 좀 있잖아요. 6구역은 여기서 멀고 7구역은 바로 역 앞인데 그걸 단순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배정을 하겠다. 그러면 6구역 상가가 7구역으로 다 몰려올 것이고 그럴 경우에 자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아주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그런 어떤 종전 종후 평가만 할 게 아니라 조합원들 간에 이제 합의된 주민 간에 합의된 상을 반영한다든가 현재 7구역 역세권은 좀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보완책이 있어야 주민 동의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그런 민원은 이제 굉장히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택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원당 679역 통합 동호수 추천과 관련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1차 주민 설명회에서도 통합 동호수 추첨을 강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유수성 질의에 대해서 종전, 종호 자산평가에 모든 것이 다 반영되기 때문에 통합 동호수 추첨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 GH에서의 의견이었고 기조였습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GH에서 답변, 즉 사장님 답변은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풀어보겠다. 지금까지 잘 협의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불통의 기준을 보여준 것이 GH에서 했던 행태인데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뻔히 보이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하겠답니다. 우리 7구역 주민들을 농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원당 7구역에 투자를 해서 거주하면서 살았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원당 역세권을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 재개발을 목표로 놓고 투자를 하고 거주를 해왔는데 통합 동호수 추첨을 해가지고 7구역 주민은 6구역으로 넣어버리고 6구역에 계신 자산평가를 잘 받은 분들은 7구역 역세권으로 오고 우리가 그러려고 7구역에다 투자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이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거 분명.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GH에서는 자산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GH 사장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잘 협의하겠다? 지금까지 협의한 게 잘 협의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잘 협의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겠는 얘기죠. 주민 설명회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반영 전혀 없습니다.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앞에 우리 이택수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갑자기
이게 여기 보고서에 보면 단독 시행이라고 GH 단독 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조합과 공동 시행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조합이 지금 설립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조합의 자격을 득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 시행으로 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결성이 되면 언제든지 열려 있다. GH의 자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향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그냥 강론으로 들어가서 몇 가지 좀 궁금 사항 좀 문의드릴게요. 공급 세대가 이제 4,115인데 이거 지금 토지주는 몇 세대 정도 되시나요? 토지 소유주. 예, 토지 소유주는 2,645세대입니다. 2,645세대요. 네, 자료에 안 나와 있어서 네. 그러면 아까 뭐 동의를 우리 사장님이 한 90% 정도가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지금 공공개발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신 분들이 몇 %인가요? 동의서 제출해 주신 분이 있나요? 지금 그거는 이제 조합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직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아까 90% 정도라고 아니, 90이 말씀하셨어요. 아니라요. 90은 저기 다른 저기 저 오산 수청 아, 그쪽이고 아까 저 여기는 그렇게 뒤에 많이 거?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면은 아직 그 수치는 그거 확인해 가지고 확인이 이따 안 된 거고 오후에 그러니까 예. 67%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3분의 2 3분의 이상의 2죠. 동의가 있어야 되는 예. 건데 그건 그렇죠.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건 예, 거죠. 그러면은 토지주들 2,645세대의 3분의 2가 넘어가야지 이제 그 사업이 시작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를 지역구로 두고 계신 우리 백현정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79역 합쳐서 대략적으로 토지 등 소유주가 2,645세대 정도 되고 현재 공공재개발 동의서와 관련된 증거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더니 GH 사장님께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답을 주셨는데 우리 원당 679역은 현재 2차 주민 설명회도 개최가 아직 안 됐고요. 동의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만 돼 있을 뿐이지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가 3분의 2 확보를 위한 시작 자체도 아직 안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서 90% 운운하고 오산 쪽 관련된 얘기나 나오고 말입니다. 이렇게 질의하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답변을 주시고 있는 우리 사장님께서도 도무지 사전 인지라든가 공부가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주고받는 이런 도정 현황에 대해서 그야말로 개탄을 금치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이런 개인 재산권의 어떤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재산 가치의 어떤 상승을 위해서 우리 GH한테 이런 큰 사업을 맡길 수 있겠는가 다시 한번 재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특례가 좀 많이 있잖아요. 용적률이 아마 법 한도의 120%, 1.2배. 예. 1.2배, 120%잖아요. 용적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데 어느 정도 예측하시는 거죠?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나요? 그건 아직 이제 구체적 세워봐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택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비주거를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좀 달라진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연동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냥 뭐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전혀 없고 향후에 그렇습니다. 조합이 혹시 설립이 된다던가 예. 그다음에 그래서 조합하고 공동 시행을 하게 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변수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잠깐만 보시면요. 공급 조건은 또 이렇게 상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변 시세의 87% 이렇게 돼 있고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의 89%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의 또 89%로 다운이 되는 거니까 주변 시세의 약 77%, 77.5%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토지주들은 이거 분양가가 한 77% 내진 78% 정도 주변 시세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GH가 보통 분양을 할 때 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분양을 할 때 주변 시세의 몇 % 정도로 분양을 하나요? 그게 꼭 GH뿐만 아니라 뭐 LH, SH 합해가지고 보면은 공공이 분양을 할 때는 보통 70에서 85% 사이에서 하는 겁니다. 70에서 85%예요. 예. 간격이 그러니까 이 굉장히 크네요.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예, 예. 그 단지 그 그렇습니다. 사례에 따라 틀리다 이 또 말씀이신 그때 거죠? 상황이나 건축비 변동이나 지금 여기 요거는 뭐 적정을 한 건가요? 이거는 뭐 이제 저희가 이 정도면은 리즈너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 건데 이 아까 정도로 한 거고 아직 뭐 이게 정확하게 확정된 거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아닌 거죠. 그냥 예, 예. 추정치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그다음에 공급 세대가 4,110호 정도인데 그 지금 임대주택이 368호, 그다음에 국민주택 규모가 605호 이런 건데 그렇죠? 예, 예. 요거는 뭐 적정한 건가요? 이거는 이제 수익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런 게 많아졌을 경우에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 재개발이다 보니까 그 무한정 이득을 올리고 이럴 거는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이 자제하고 또 임대주택도 가능하면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나온 숫자입니다. 예. 이어서 백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재개발로 추진했을 때에 우리가 공공기여에 의한 인센티브 즉 용적률 1.2배 120%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의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GH 사장님의 답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저희가 공공재개발로 가려고 찬성하신 분들의 의견은 빨리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또 공공으로서 내 재산을 투자를 해서 기여를 함으로써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좀 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공공재개발을 찬성하신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공공을 기여했을 때 얻는 용적률이 120%라고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 검토를 해본 적이 없다. 계획이 없다. 2년 동안 구체적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중대치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는지 도무지 의문투성일 뿐이다.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고요. 또 비주구 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을 때 연동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또 하시는데 결론은 계획은 없다. 이것이 계획인 것 같고 또 이 부분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공동 시행 방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합만 설립되면은 공동 시행을 하겠다라고 우리 사장님은 앵무새 같은 답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도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고 있는 이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 이유는 GH에서 동의서 징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결국은 GH에서 동의서 징구 작업을 한다는 것은 단독 시행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무슨 놈의 조합 설립이 되면 공동 시행을 자꾸 그런 앵무새 같은 말도 안 되는 운운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인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페이지에 아까 그 경기도 문서 보면은 그 경기도가 이제 그 주택공사에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에서 그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이다라고 이제 확정을 해준 문서인데 그 3항에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 세입자,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 간 분쟁 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률 하락, 뭐 조합원 부담금 증가, GH공사의 재무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 대표 회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 예방과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그 나왔던 건데 6구역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좀 심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그 민간조합 추진 대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공공개발 반대한다라고 그러면서 뭐 반대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쪽하고는 지금 관계 어떻게 됐어요? 계속 협의 중입니다. 계속 협의 중인 거고 예. 뭐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잘 될 것 같은가요? 이게 이제 사실 GH가 여기서 얻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입되는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예. 주민들이 그 진정성을 알아주신다면 그래도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이 하는 게 낫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H가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득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백현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걸 한번 언급하자 합니다. 경기도에서 지혜체로 내려버린 문서에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타당성 검토가 있는데 공공재개발의 특혜 중에 하나인 타당성 검토를 제외 대상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제3항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보면 부동산 침체기의 분양가 하락이라든지 조합원들 분담금이 증가할 우려가 있거든 등등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주민 간 대표 회의와 지혜체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라고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적극적으로 우리 원당 7구역 주민 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위원회하고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우리가 요구해서 한번 현장 사무실 방문해가지고 10분 정도 듣고 간 이후에는 이런 갈등을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 지혜체한테 현실을 한번 정확하게 밝혀달라라는 걸 요구하고 싶고요. 우리 백현정 의원께서도 이런 내용이 지혜체에서 실행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제3확인을 위한 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싶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니 이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지금 수수료를 지금 4%를 잡고 있나요? 3%를 잡고 있나요? 3에서 4%인데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네. 그러니까 총 이제 사업비가 1조 8,600 예요. 그죠? 1조 예, 8,672억에 4%면 거의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가 투입되는 인원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공공재개발은 사실 이득 나는 사업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7,800억이 남는 사업에 뭐 예를 들어서 7,800억이 남는 그런 사업에 이익이 안 나서 마치 희생한다는 듯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어떻게든 그 이익이 나는 만큼 좀 기간을 단축을 시켜가지고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익을 더 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택수 의원께서 그동안 저희가 수차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했던 지혜체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소식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던 지혜체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3 내지 4%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도정보고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3 내지 4%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혜체 사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것은 투입 인원이라든가 투입되는 시간에 비해서 공공재개발은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엄살을 떠니 우리 이택수 의원께서 어떻게 700억에서 800억 가량의 수익이 나는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원당 7구역 재개발 사업준비위원회에서 그동안 토지 등 소유주, 우리 소유주방에서도 많이 언급됐고 사실관계에 더불어서 주민 설명할 때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 도정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지혜체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즉 700억 내지 800억의 엄청난 수익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은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공공기회를 통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러한 공공 부분에 기여하는 것들도 자기들이 생색을 다 내고 700~800억 가까운 엄청난 수익을 내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토지 등 소유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듯한 이런 지혜체 사장의 발언은 저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원당 7구역 토지 등 소유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팩트를 알려드리고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게 될 공공재개발 2차 주민설명회 또는 동의서 징구 작업과 관련돼서 절대로 우리 원당 7구역 토지 등 소유주 여러분께서는 휘둘리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 내용을 촬영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한마디 남기고 싶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많은 도의원들이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도정 사업보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질문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GH 사장님, 양쪽 다 준비가 너무도 부족했다. 그리고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고 깊이 있는 내용들이 전혀 다뤄지지 않는 형식에 치우친 도정 활동을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게 그지없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원당 7구역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가서 질의해 주신 우리 이택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원당 7구역 토지 등 소유주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쟁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GH가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필요성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뭐 공익성이나 투명성이나 뭐 당연한 거고요. 정말 주민들이 편한 거잖아요. 주민을 위한 거고, 뭐 소통도 많이 하실 테고, 아까 우리 백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용적률 완화도 120%까지 또 되니까 또 더 어떻게 보면 혜택도 돌려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인풋 대비 아웃풋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고생은 사실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할 텐데 잘 지켜봐 주시고 좀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예, 제가 드릴 말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재개발 현장에 있는 직원들하고 보상에 있는 직원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합니다. 많습니다. 제가 봐도 고생이 많으시니까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신 유영일 위원장님께 꼭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H의 존재 이유는 택지개발, 그린벨트 또는 민간 추진이 불가한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GH의 존재 이유인 것이지, 초역세권인 원당 7구역의 수익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GH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사석에서 하셔야 될 GH 직원들에 대한 독려 말씀, 원당 7구역, 679역 주민들은 오늘 또 이 장맛비에 물이 새고 이 고통 속에도 하루속히 재개발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걱정하는 그런 멘트를 날려주셔야 위원장님으로서의 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